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펼쳐놓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성이 가지고 있는 거울, 하트 50%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땅으로. 나머지 하트 50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지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는 100% 하트,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 점과 여기 누운 것과 선 것, 하늘과 땅과 또 다른 점, 이 관계가 바로 그 한자를 만들면서, 한자를 만든 분들이 기호 체계를 만들면서 맨 처음 만들었던 이게 기호 체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트의 이야기를 그대로 문자로 전환하면 한자의 기초 14자에서 말하는 이 선 것, 누운 것, 점, 이 세 개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차원을 설명을 드렸어요. 두 차원은 이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것만 보면은 이게 이제 두 차원이에요. 하나는 현실에 있는 차원, 하나는 현실과 짝을 이루어서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세계. 그럼 이 둘을 우리가 두 개의 차원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차원을 또 하나 확장해서 100%인 하트의 차원, 그 다음에 50%인 나누어진 하트의 차원, 이렇게 또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원을 두 개의 차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천부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부경의 두 차원의 이해와 순환, 이런 제목으로 천부경의 또 구조적인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생략하고 이제 기호 체계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제 선 것, 누운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늘인데 비가시적 존재.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보이는 것은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가시적이다. 가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보인다. 보인다는 것은 구체적인 이런 사물들이라는 것이죠. 실체가 있는. 그래서 여기 일의 일자를 우리가 이제 천부경에서 대주제인 일에 대해서 그 기초 이해가 필요한데, 그 반드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 돼요. 자, 이 일은 여기서 보면은 가시적이다. 가시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는 땅으로 표현됩니다. 땅. 사물,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이는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말하면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 뭔가 구조적인 관계에서는 건물이 있고 또 실체, 사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땅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땅의 속성을 설명하는 말이 가시적이다.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 사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사물을 둘로 나눌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짝을 이루어서 바로 완성된 100%의 어떤 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그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이것의 짝, 가치, 희망, 창조, 뭐 이런 좋은 말로 다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일이다. 그래서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일종무중의 일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되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일,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하늘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주에서 계속 그 구주적 관계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때의 일은 하늘이 아니라 이때는 땅이다. 구체적인 사물이다. 실체다. 실체가 있는 어떤 거다. 이렇게 이것은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가시적일 때 이것에 이것 안에 담겨 있는 비가시적인 것. 이게 사람의 몸이라면 몸속에 담겨 있는 정신. 우리 그 몸과 정신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땅이라고 하면 이 땅을 일로 나타낼 때에 하늘을 이 서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항상 일을 말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일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 네모의 차원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 100%짜리 점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천부경을 구조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점에서 일로, 일에서 일로, 일에서 점으로. 자,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그 설명이 된 바는 없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 자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환한다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순환하는 그 사이클의 그 요소의 기호로 점과 일과 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붙이면 이거예요.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을 말하고 이것을 마침을 말한다. 이게 몸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이 서 있는 요거라고 하면은 뭔가 설명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의 일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시작했다, 끝났다.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기 때문에 생겨났다, 없어졌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잖아요. 생긴 것은 없어집니다. 만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런 원리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명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설명들은 지금 일시무시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서의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카테고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자, 이 일은 이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설명은 일시무시일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은 엄정한 그 사고의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아들이면 항상 아들의 차원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들을 뭐 아버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위치에 오른다든지 이러면 이미 질서가 이제 깨지는 것이죠. 천부경은 이런 질서가 매우 엄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석삼국, 석삼국 무진본이라고 하는 이 설명은 여기에 있는 일시무실의 일을 넘어설 수 없고 이 일은 이 일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하나의 그 어떤 카테고리가 이미 천부경의 글귀 속에는 담겨져 있다. 이것을 이제 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벗어나면 이미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계속 이 설명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일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이거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설명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일시무시를 벗어나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천부경을 보실 때에 주의해야 될 일들입니다. 뭐 전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일시무시 일과 관련된 일 안에서의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제를 설명한다면 앞부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천지인을, 여기서는 음량을, 여기서는 숫자와 두 영역을, 여기는 가치관.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죠. 자, 이제 천부경의 구조를 제가 이제 하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보다 더 이제 그 현실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건물의 비유를 제가 해보고, 탑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한자의 기초 14자석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 건물 밑에를 지나가면서, 이게 잠실에 있는 우리 그 롯데월드입니다. 이 건물 밑을 지나가면서
누군가 이 건물을 꿈꾼 사람이 있었겠다. 만약에 그분이 저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곳에 이런 건물이 들어설 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자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부경의 문장 글귀와 연결을 하면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일을 설명드리면서 실체가 있다, 땅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근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 그냥 건물만 하나 덜렁 들어서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에 이게 층이 몇 개고 층마다 방이 몇 개고 이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요. 그래서 명칭이 건물이고 명칭이 건물이지 실상은 몇 층, 몇 호실로 된 건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정확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그냥 건물이라고 하는 외형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층이나 칸수들, 호실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요겁니다. 일시무시일. 이 건물에는 층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층마다 방이 몇 개고 그걸 설명하는 게 요 무시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석삼국 무진부는 야 여기에 층수가 아주 많은데 나는 그것을 3개씩 한번 구분해 볼 거야. 방에 그 호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3씩 한번 나눠 볼 거야. 이런 의도의 표현이 요거예요. 석삼국 무진본. 자, 이것을 이 안에 있는 층과 호실들을 3씩 나눌 수가 있겠죠. 뭐 한없이 나눌 수 있겠죠. 나 3씩 나눌 거야. 그래서 301호, 302호 또는 303호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호수를 부착하겠죠. 그런 설명들이 이제 여기 부연 설명한 1011, 1012, 113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주제예요. 나 3씩 볼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일적식구 무게화삼은 야, 난 2씩 한번 나눠볼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짝수씩 한번 나눠볼 거야. 이게 일적식구 무게화삼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렇게 2씩 나누는 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 본심, 본태양. 이것은 이런 인식하는 주체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한 이런 이해를 이 건물과 관련해서 이 천부경을 이해를 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천부경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좋은 내용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천부경의 그 좋은 내용이 특별히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여기에는 여기 이제 7층이라고 했는데 7층에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운영하는 집행부가 들어있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굳이 건물로 한다면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탑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탑은 정말로 우리가 그 천부경이 말하려고 하는 셋의 구조를 설명하는 최적의 실체입니다. 자, 탑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탑신부라고 하는 이 탑의 윗부분. 이제 이 탑은 그 경주에 가면 가문사지라고 하는 절터가 있습니다. 가문사지에 있는 3층 탑. 저는 이제 이 탑에 대한 그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 탑을 자주 쓰는데, 가문사지에 있는 3층 탑입니다. 탑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요 세 개를 1층, 2층, 3층이라고 해서 여기를 탑신부라고 합니다. 탑신부. 그 다음에 이 탑신부를 받치고 있는 여기, 이것을 기단부라고 합니다. 기단부. 자, 이 탑은 우리가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층 탑은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탑은 무조건 3층 탑부터 시작을 합니다. 3층 탑부터 5층, 7층, 9층, 11층, 13층 이렇게 홀수로 층을 이제 쌓아가는데, 어쨌든 탑의 기본은
3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3층을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천부경과 관련해서 기호로 바꾸어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탑신부는 1로, 그리고 안에 기단부는 점으로. 그래서 점은 이 세 개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탑을 볼 때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셈을 하는 거예요. 저기는 드러난 부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드러난 부분이다. 그러니까 탑을 둘로 볼 때 점과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1로 표현된 요 탑의 1층, 2층, 3층을 또 다른 기호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2, 3. 자,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죠.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는데 이 1과 이 1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천부경의 그 일자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전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제 그런 것을 어디서 이제 학습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쉬운 한일자잖아요. 한일자니까 그냥 하늘,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일은 이런 지금 구조물을 둘로 볼 때의 탑신부를 설명할 때, 탑신부를 설명할 때는 이것을 둘로 본다는 의미의 일이고, 이렇게 1층, 2층, 3층 셋을 구분해서 1과 2와 3으로 표현할 때는 요게 천지인적 의미에서 요게 하늘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일이지만 여기서는 땅의 속성을 나타내고 여기서는 하늘의 속성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탑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런 부분들을 자꾸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것은 저렇게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을 저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천부경을 보면서도 늘 생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일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시무실의 일을 볼 때에 이 일을 말하는지 이 일을 말하는지 분별해야 된다. 이런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백자초문 한자 기초 14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자의 기초 14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들을 중복된 의미들을 전부 가려내서 단일 문자,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일 문자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면 이 한자의 기초 14자와 그 다음에 상형 문자 한 80여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형 문자는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또 별개로 취급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남는 것은 지금 여기에 제가 표현해드린 14개의 그 기초 요소, 기초 기호 문자,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초 14자 속에는 한자를 만든 분들이 가졌던 그 의식 체계, 인식 체계, 가치관, 철학, 사상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개개의 기호 체계이면서 동시에 이 기호 단순한 기호들을 서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 때에 만드는 논리적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 체계 14개를 놓고 천부경과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에 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기에도 일이 있고 여기에도 일이 있고 두 개의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일은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비주얼, 그리고 이때의 일은 동그라미 이게 천이잖아요. 천지인 원방각. 그러니까 이때의 일은 또 하늘을 나타내요. 서로 맞지 않는 두 개의 기호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천부경에서는 이 둘을 분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도 우리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아까 하트, 전장터에 나가 있는 50% 하트, 현 마을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50% 하트,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지기 이전에 100%였던 하트, 설명드린 기호 체계가 그대로 한자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때의 일은 땅이다, 실체다, 사물이다. 그래서 제가 건물로도 설명을 드렸고 탑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일을 이해하면 천부경의 일은 뭐 이제 천부경의 풀이는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자, 점에 대한 이제 옛 문자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아까 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 관심을 한번 환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해 속에 있는 점. 해 속에 현재 점이 없죠.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는 해 속에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달월자예요. 달 속에 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부 이게 그런 흔적들입니다. 흔적. 지금 있는 글자들에게는 이 점들이 없어요. 전부. 자, 지금은 왜 없고 옛날에는 왜 했을까요? 초기에 문자를 만들 분들은 아까 이제 그 50%, 50% 하트 두 개가 합쳐져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100% 하트에 대한 그런 실체, 의식 속에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분들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면서 전부 그 안에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실체입니다. 자, 천부경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몇 개의 한자를 한번 그 검토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한자들은 왜 중요하냐면 천부경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의 어떤 그 논리, 이론적인 바탕, 그것을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역을 뛰어넘어서 뭔가 막 그 무질서하게 설명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일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 두 개가 있어서 이 땅을 나타내는지 하늘을 나타내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시무실의 일은 이것을 말하고 천일일, 제일이, 인일삼 할 때 일은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말하기도 한다. 자,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자문식 한자에서는 이것을 그냥 하나, 하늘, 첫째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죠. 그런데 백자문식 한자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일자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고 땅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 개념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상 사물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늘인데 이때의 하늘은 땅인데 땅은 두 번째 하늘이다. 자, 이 이제 땅을 두 번째 하늘로 인식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필요한데, 그런 설명은 이제 또 그 본문을 설명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담겨 있는 또 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때 짝은, 땅은 언제나 하늘의 짝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둘을 그 인식할 때 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 자, 이제 여러 그 일자의 풀이에 기존의 인식에다가 우리 천자문식 한자 풀이에다가 백자초문식 한자에 대한 이해, 요게 이제 가미가 되면 천부경의 일시무실, 일종무중일, 그 다음에 천일일, 제일이, 인일삼 이런 쪽에 이제 등장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편하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의 일은 구체적인 대상을 말한다.